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 그 일본인 교수의 지난 토요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죠.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참여해 주시게 너무 고맙죠. 아니, 지난주에 태국이 집에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미카 교수님한테 뿅 갔어요. 아이고. 완전 막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 자유에 대한 사랑, 그 외침,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유, 제가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서 박사님은 뭐 초창기부터 뭐 계속 외치고 계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나서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날 저도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막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절규였어요, 절규.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이게 일본어라서 까꾸를 받는지도 몰랐어요. 이 그 무토 대사라고 하죠. 이 무토 마사토시 이 대사님께서 주한 대사님, 그렇죠. 전 주한 대사님 이분께서 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그 제아에 글을 쓰셨는데, 이 제목 때문에 그 이분에 대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봤어요. 조금 봤는데 이분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재 한국의 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과 형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체제의 기반인 나라입니다. 뭐 일부 사람들처럼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딴 나라가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문제가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일본인 이 무토 대사님께서 9년을 계셨나요? 12년 계셨나요? 그동안 한국에 오셔서 대사로 지내시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 일상을 적으신 건데,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으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번역본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교수님께서 번역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하시죠. 그러면 저도 이제 출판사 좀 알아봐가지고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제목이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싫어서 저도 안 읽었어요. 그 출간되자마자 그 관심은 가졌는데 너무 현황적인 입장에서 혹시 뭐 그냥 막 하는 소리 아닌가 뭐 그런 혐한 근데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국에서 12년이나 살아오시면서 외교관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셔서 그 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애한해, 혐한이 아니라 애한해 그 입장에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 책에 그 어떤 내용들이 주로 좀 있습니까? 그 이번 사태, 탄핵 사태로 이렇게 새 정권이 수립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위기를 느끼고 계시는데 그 여기에 뭐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한국 국민 자신이
이번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 못하고 있다? 네,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렵다. 아, 예. 아,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예. 한국 사람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생각한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한 번 열받아 버리면 주변을 못 보게 된다. 막 이런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진북 세력들이 이렇게 국민을 세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대마치 이 재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분석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재순실 사건이었다. 이것이 진북 세력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는 천재 인류의 후기가 돼버렸다. 아, 천재 인류의? 천재 인류의. 발음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조금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선동하고 포스파 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고 대진 또는 비면으로 이렇게 촉자내고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정권에 인도한다는 시나리오에 분노한 중도층이 함께 해버렸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하셨네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진북 세력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부추기고 대립을 선동하고 북한에 대한 면역이 없는 일반적인 젊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동되었고 분노의 불이 가슴에 붙어버렸다. 박 전 대통령의 비면을 2시간 후라는 위례적인 속도로 북한 미디어가 바로 보도한 것도 일련의 활동에 적지 않는 북쪽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런 분석까지 분석하셨네요.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선거 때도 선거 전도 선거 기간 중도 이렇게 북한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생활 개선, 취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문배적인 정책에 주로 그런 의식이 향하고 있어서 안보 문제가 중심적인 테마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분배 문제만 한국인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분배도 좋지만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분배라기보다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또 분유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바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컨대 한국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북한 동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이 대사님이 재직 중에 2012년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선거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해서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후보를 만나셨는데 그때 이무토 전 대사가 느낀 인상의 첫 번째가 이분은 북한밖에 머릿속에 없는 분이다. 한국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북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셨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여기에
북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재인이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중한대사로서 한 번 그 문재인과 면회한 적이 있다. 나는 먼저 문재인이 모시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또 제후의 땅이 된 부산 근교인 김해시에 있는 노태우 기념관을 방문해서 헌화를 하고 목도를 드렸다. 근데 그 일을 문재인한테 전하면서 한일 관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또 자원개발이라든가 인프라 건설에 있는 앞으로의 협조의 중요성, 그리고 한일 FTA를 동력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윈윈의 관계성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꼭 이러한 한일 간의 새롭고 중요한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네, 그러나 문재인은 아무것도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서 듣고 있었다. 내가 말한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맞는 사진이 여기 있네요. 이 사진이 여기 보여지네요.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열었을 때 첫 번째 나온 말은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 북한 대통령이에요? 글쎄요. 그 우도 대사의 답은 나는 나치 문제라든가 핵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일본 정부로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문재인으로서의 그 반문, 그 질문을 북한과의 양호한 관계를 맺는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고 그런 식으로 외무성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고받은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그것뿐이었다고 말해도 된다. 요건데 문재인은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러니까 어제 북한 생각만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이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는 후보, 그러니까 그때 2012년도에 만났었는데 그 후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현재 생각 방식도 그게 다른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식이나 이해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관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북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가운데에서의 요인으로서의 일본은 그 요인으로서의 존재밖에 아니다. 라기보다는 외교 안보의 중심축이 일본은 권연,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 북한인 것이다. 중심축이. 근데 그날 또 논석한 분이 논석했던 사람은 그 노무현 정권 시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북한과의 연락을 담당했던 소훈 제3 이번에 국정원 된장 국정원장 사람이군요. 그 사람한테 동참한 거예요? 합니다. 그때 그 노무현 정권 시대에 그 김정일 총서기가 한국의 관료 중에서 유일하게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인물로 아마도 문재인은 그때 성문을 브레인으로 해서 그 지원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물을 같이 동석시켰는가라는 것도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그러니까 서훈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쭉 그런 인물을
일부러 내 앞에서 동석시킨 것은 북한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라는 그 말이 없는 메시지로 나는 받아들였다. 예, 대사님께서 아주 그 얘기하게 주셨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 아마 문재인이 정체성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그 전통성을 이어받은 같은 사상 노무현 전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오록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오록을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노무현 오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런 것을 들으셨습니다. 2006년도 5월 30일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선제 공격용 아니라 방어용이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2006년 10월 11일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이런 작은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 작은 문제라고 했고 또 대한전쟁이 핵실험을 가져다 줬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한국 전쟁 때 북한 난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내전도 하고 시끄럽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유엔에 가가지고 내전했다고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역시 2006년 12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의 안보는 좀 더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강원도 북방 어딘가에서 초함격도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다. 그 미사일이 한국에 날아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북핵이 공격용이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공격을 받지도 않는데 핵을 선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신병자다 라고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6년 2월 28일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을 향해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행위이며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그 어록을 대사님께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그대로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저도 이거 좀 충격적인데 또 최근에 또 선거 토론하실 시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한 오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적이 아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대사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기회는 상당히 많았는데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독재자로 완전히 매도당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 속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가장 깨끗하고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나 정치적인 그런 야심 전혀 없는 분이다. 오로지 애국심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애국심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후기에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었다. 이거 마지막에 쓰신 네. 내용입니다. 그 박근혜 정권은 다도한 사람들을 웃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잃어버릴 것의 크기를 생각하면 나는 암흑한 심정이다. 대통령이 되면 비참한 말로를 갈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3년 후, 4년 후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 것인가. 판타지 환상 속의 세계에 살고 경제를 모르고 비현실적인 존재를 약속하고 외교도 안보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을 한국 사람은 선택했다. 예. 그것이 민주주의의 성과라면 그 말로를 직시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다. 분노에 마음을 맡겨서 정권을 쫓아내고 분노로 새로운 정권을 선택하고 또 분노로 그 정권을 다시 매몰할 것인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분노하는 것과 동시에 생각하고 또 또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명언이네요. 사실 경제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네. 경제는 현실이고 예. 경제는 절대로 마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로 선택해서 분노로 막을 내린 그러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선택에 대해서. 예. 네. 와타나베 교수님. 네. 그리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 굉장히 기대를 가졌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고, 뭐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 그 독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것이 해결된 후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먼 미래에 정말 양극이 그야말로 윈윈 관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정말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전도를 가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걸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책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이걸 좀 번역하셔가지고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뭐 김정남의 그 아들 김한설 그 이야기도 여기에 좀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외교관으로서 네. 많은 정보들을 여기에 이제 좀 수록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좀 읽고 우리끼리 무슨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3자의 입장에서 외교관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쓰신 마사도시 전 대사님의 이 마음을 우리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다면 향후 한일 관계도 그렇고 또 한일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또 일본이 이렇게 정말 한미일 그 삼각 동맹을 더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한미일 그 동맹을 할 때 이상 더 잘 살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하면서 발전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정말 한국을 사랑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자유의 기치 아래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그 체제 이념 속에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정말 좋은 이웃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서는 국경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이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념은
사람을 기생충 덩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 이념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수천만의 사람들을 야수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치 아래 뭉쳐야 된다는 하나의 대의밖에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토 대사님도 그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 한국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그 얘기였군요. 네. 아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예, 지금은 분노에 쌓여서 자기들의 그 정말 가치를 부정하고 네.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네. 뼈 아프네요. 네, 저도 언젠가 책을 쓴다면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다. 예.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책 빨리 좀 번역 좀 해주세요. 네. 예. 이 무토 대사님의 이 책 우리가 읽읍시다. 그리고 읽고 우리의 못난 점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그것이 한국이 잘 사는 길이고 우리가 통일을 정말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와타나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